오늘 이거 실시간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서버에 진지하게 들어야 해. 오케이. 진짜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챕터 2 두 번째 암석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암석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성암. 승암이에요. 두 번째는 퇴적암. 퇴적암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변성암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면 마그마의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퇴적암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네요. 퇴적암은 쌓여서. 퇴적물들이 이제 쌓여서, 그지? 쌓인 위에 다져지는, 그리고 교결이 해서 굳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변성암은 말 그대로 기존 암석의 변성인데요. 열과 압력에 의한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성암을 좀 크게 구분해 볼까 하겠습니다. 화성암을 크게 구분하면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화산 활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식은 것을 화산암이라 하고요. 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깊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졌어요 하면 심성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화산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히다 보니까 이 광물 결정이 굳게 자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립질이라는 것을 쓰는데, 세립질, 새, 가늘다 하는 세자예요. 저 광물 결정이 그렇게 굵지 못해요 하겠습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다 보니까 광물이 자랄 수 있는, 결정이 크게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결정이 굵직굵직하네요. 그것을 우리는 조립질이라고 있습니다. 조자는 거칠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화산암은 지상에서 급격하게 식어지다 보니까 용암, 마그마가 급격하게 식어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둥 모양으로, 기둥 주자 씁니다. 기둥 모양으로 암석이 쪼개진 주상 모양, 기둥 모양 상자입니다. 그렇게 절리가 나타납니다. 주상절리. 그러면 심성암 쪽은 어떻습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하 깊은 곳이면 압력이 큰 곳이야, 작은 곳이야? 크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났다는 뜻은 그 위에 있는 놈들이 깎이면서 통화되면서 이제 그 깊은 곳에 있던, 압력 큰 곳에 있던 놈들이 지상에 드러났습니다. 압력이 줄어들었네요. 암석이 약간 부품이다. 균일하게 부풀지 못하다 보니까 판때기 모양으로 판상절리가 나타나는 것이 심성암에서의 특징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화산암, 세립질, 주상절리 한꺼번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심성암, 조립질, 판상절리 마찬가지 한꺼번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무시하지만 옆에 쓸 게 많죠. 왜 그래? 다 정리됐습니까? 자, 우리가 화산암과 심성암을 구분한 것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에 대한, 또는 광물을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결정의 굵기가 어떻습니까는 경우에 대해서는 끊어진 전리가 어떻습니까 하는 걸로 나눴는데요. 요 놈을 우리가 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다 보니까 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놈과 상대적으로 밝은 놈으로 구분해 볼까 합니다. 색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두운 화산암과 밝은 심산암 요 두 개가 이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화산암 누굽니까? 강함, 혐오한 혐오. 현방. 밝은 심산암 여기가 이게 강함. 강암입니다. 참고로 화성암 할 때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화산할 때 화산암 할 때도 역시 화자는 불화자입니다. 화암 할 때 화자는 무슨 화자일까요? 화강함이니까 화가 뭐가 있죠? 얘는 꽃화자입니다. 꽃화? 예쁠 것 같은데. 예. 예뻐 보이진 않는데. 화강암이 안 예쁠까요? 예뻐. 예뻐? 그러니까 건물 외장지로 화강암을 굉장히 많이 대리석 같이. 선호하죠. 아. 대리석은 조금 다른 의미죠. 대리석은 그 석회암. 예, 석회암이 석회. 대선자를 대선자. 좋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끼어들어가는 게 안산암, 유문암 그렇네요. 섬로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중요한 표로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인상. 안산암이요. 인상. 선로감이죠. 예. 상로감. 아 여러분 교재 다 있잖아요. 페이지 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4페이지요? 아니 34페이지구나. 34페이지. 아 34페이지? 이쁘게 잘 돼 있잖아. 심지어 얘까지 다 들어놨잖아. 사진까지 넣어놨잖아. 그러네요. 나 말했잖아. 책원이가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여기에 그러면 조금 더 오버합시다. 왜 밝고 왜 어두울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석이라고 했으니까 암석 구조는 광물이 있을 거 아니야. 광물 중에 여러분들 밝은색 광물 대표적인 두 개만 얘기해봐. 석영 장석. 그렇지, 석영과 장석이죠. 빠르게 말해야지. 그래서 밝은 건 뭡니까 하면 SiO2 이산화투소 이산화유소 요게 상대적으로 밝은 놈이에요. 그리고 이 SiO2가 100% SiO2로 되면 석영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의 SiO2와 함께 미량 원소가 있으면 장석인데요. 결국엔 이 밝은 놈이라는 것은 석영과 장석에 대한 비율이에요. 결국엔 밝은 놈은 SiO2 함량이 좀 더 많은,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어두운 놈의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많을 따자 적을 숫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너는 저 모르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 다음에 반대로 색이 진한 유색 광물을 얘기하죠. 유색 광물은 아무래도 철과 마그네슘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면 현무암 쪽은 유색 광물이 많으니까 철과 마그네슘 비율이 좀 더 많겠고, 그렇다면 이쪽은 반대로 적은 하겠죠. 이해해서? 누가 밀도가 더 클까요? 밀도는 어둠이 더 크겠죠? 그렇죠? 밀도, 이쪽 밀도가 더 크고 이쪽 밀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 질 밀도가 작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 질 밀도가 큰 이런 것들도 확장돼 나오고 정리해라. 사이트를 어떻게? 이산화탄소. 아, SiO2 이산화탄소. 100% SiO2로만 되면 뭐라고? 석영. 그게 약간 미량원소가 들어오면서 장석. 근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고 철마그슘이 좀 더 많아지면 각섬석, 휘석, 감람석 같은 그런 유색 광물이 되는 것들이죠. 유색 광물은 이 철마그슘이 좀 더 많다고요. 어둡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광물의 종류를 배우면서 그것들을 여기다 또 다시 닦아 넣는 거예요. 이해했어? 네. 그리고 발량을 이룬 놈이나 현무암을 이룬 놈이나 기본 원소의 성분은 비슷하다. 근데 이제 급하게 식었냐? 천천히 식었냐? 마찬가지죠. 화학과 융합도 화학적인 조성 같은데 천천히 식었습니까? 급하게 식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화성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또는 광물 결정의 크기가 얼마인데요? 누가 더 큰데 작은데요? 그리고 색깔이 밝아요? 어두워요? 그것은 SiO2 함량에 따라서 또는 유색 광물 함량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는 바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이 마그마가 얼마나 더 고온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면 화산암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화산작용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 화산작용을 할 때 화산이 격렬히 터집니까? 아니면 조용하게 분출합니까? 좀 더 확장돼서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위험한데 이것까지는 가르치긴 좀 무리가 있어서 왜 밝은지 어두운지를 지난주에 공부했던 유색 광물 또는 상대적으로 밝은색 광물의 함량 비로서만 일단은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이 표가 다음번에 또 나온다.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겹도록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학년도 올라가서 지구과학 1에도 나오고요. 지구과학 2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표가 나네요.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정리해라. 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굳이 고등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공부해놨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질시대, 지구 역사가 땅에 기록된 시대, 이 질시대를 나눠본다면 42억 년부터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선 캄브리아 시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선 강돌이.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부르고 6,500만 년 전까지를 중생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잘 아시다시피 뭐 주라기 공원에서 그 주라기 중생대 일부예요. 이후에 현재까지 신생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학교 때 필요 없는데 그래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예요. 화산암은요 풍화에 약해요. 화산암은 풍화에 약해요. 그래서 고생대 우리나라 한반도 화산 터졌어요. 근데 걔네들 다 풍화돼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중생대 화산 터졌어요. 역시 남아있는 거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왜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산암은 풍화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최근에 터졌던 신생대 화산암들만 겨우 일부 있어요. 한반도에 신생대 화산암들은 누가 있습니까? 하네요. 백두산이겠군요. 우리나라 화산 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독도. 독도, 제주도. 울릉도, 제주도. 자, 내가 독도, 울릉도, 제주도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순서? 그렇죠. 독도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이후에 제주도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보고 한반도의 막내 해버린 독도 입장에서 서운하죠. 이거 쥐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생긴 울릉도, 더 나중에 생긴 제주도가 있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독도가 왜? 독도가 제일 먼저. 화산 섬이에요. 그 외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철원에 보면 내린천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강원도 인제 뭐 철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주상절이 엄청 박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해했어? 철원, 단탄강 뭐 이런 지역들이 모두 다 신생대의 화산암지대다 하겠다고요. 독도, 울릉도, 제주도 누가 먼저 터진 거라고? 독도. 독도 먼저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이후에 제주도 터진 거야. 이해했어? 네. 그리고 뭐 주상절리 보인다 하면은 뭐
대부분 다 신생됐거나 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성함들은 어떻습니까? 한데 우리나라 신성함들은 주로 중생대 겁니다. 중생대 한반도 땅 깊은 곳에 있었던 놈들이 이후에 그 위쪽에 있는 놈들이 풍화 깎이면서 이제서 드러난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산, 아, 그러니까. 설악산, 금강산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신성함 지대, 중생대 신성함 지대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라. 요 뒤쪽은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뭐 우리가 예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박 2일 어느 지역에 간다 했잖아요.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강원도 태백에 갔어요. 나중에 강원도 태백 고생된 퇴적암 지역 그런 얘기를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해서 여러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도 소개가 됐던 바가 되겠고 뭐 강원도 철원이라든지 울릉도 제주도 이런 거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지역 소개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만 해서 그런데 뭐 그런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또는 하다못해 예능을 통해서라도 쉽게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효리네 민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효리된 민박? 예, 효리, 이효리 이효리 나왔는데 뭐 그런 예능이 있었는데 그쪽도 나중에 퇴적암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신생대 퇴적암 별로 없는데 제주도에 신생대 그 퇴적암 지역들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저기 알아 이런 것들이 더 저기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활용됐으면 공부가 훨씬 더 단단해질 거라는 생각인 거죠. 알겠어? 네. 이런 거 보면 뭐 억지로 예능을 일부러 찾아보라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까 보다가 나 이런 거 공부한 기억이 있어. 그러면 그 영상은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래 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은 이 표 위에서 평생 살아갈 거예요. 정해라. 자, 우리는 기존 암석들이 풍화되고 침식되고 운반되어서 쌓인 퇴적물이 쌓여서 다져지고 그 안에 교계 물질들을 해서 압착되면서 만든 게 퇴적암이 되는데요. 이 퇴적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퇴적암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층리가 있겠네요. 또는 층리면이라 해도 좋겠습니다. 지층이 켜켜이 쌓이는데 이 켜켜이 쌓인 것은 과거의 해수면과 나라에 쌓인 겁니다. 이 지층면은 과거의 해수면과 나라에 쌓였어. 그 말은 지층면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지층이 만들어진 뒤에 기울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변성자를 통해서 습곡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은이라든지 사층리, 점이층과 같은 퇴적 구조도 있는데요. 퇴적 구조는 일단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한테는 잠시 조금 남겨놓을게요. 빼놓을게요. 그래서 대신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녹은 뒤에 암석이 굳어졌어요. 화석, 과거 생물의 유해나 뼈, 껍데기 또는 흔적, 반자국이라든지 아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리가 없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화석이 뽀개져 버리겠죠. 그래서 퇴적암에서만 화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화석, 여러분들이 시대
고생, 중생,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표준화성. 고생대의 표준화성 누구 있을까요? 고생대 표준화석이요? 고생대는 삼엽충, 삼엽충. 완종류, 필성류, 그리고 갑주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중생대의 표준화성들. 중생대는 공벌레. 공룡. 물론 이제 암모나이트라는 표준화석도 있습니다만 암모나이트는 이제 바다에 살던 놈이라서 나중에 한반도에는 그 중생대 지층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암모나이트는 없습니다. 이해했어? 신생대의 표준화석들로는 뭐 메머드라든지 뭐 화폐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반도에는 뭐 메머드가 화석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 퇴적암은 크게 1번 쇠설성 퇴적암이 있습니다. 무엇이 쌓였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으로 자갈이 쌓이겠습니다. 자갈을 한자어로 뭐라 합니까 하면 자갈력자를 씁니다. 자갈력, 힘력이 아니고요. 이해했어? 네. 자갈력. 그래서 부분 법칙을 통해서 여감이라는 걸 씁니다. 모래가 쌓이네요. 모래를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사. 그치. 그러면 무슨 사암이 되겠죠. 이해됐어? 네. 실제로 사암을 영어 쓰면 샌드스톤이에요. 샌드스톤. 그 다음 진흙. 진흙을 한자어로는 진흙 이자를 씁니다. 이암 또는 입자가 더 고우면 쉐일 이런 놈을 써요. 됐어? 네. 화산재가 쌓일게요. 재 나무가 타고 남은 재를 한자로 쓰면 이응인데 초성이. 재를 한자로 쓰면 회자라는 놈을 씁니다. 재의 색깔을 그래서 회색이라는 놈을 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재가 굳어졌네요. 굳어졌다, 응고되었다, 응회암합니다. 은회암. 근데 쇠설성 말고도 유기적 퇴적암이라든지 화학적 퇴적암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CaCO3 탄산칼슘 성분들 중에서 석회암이 있네요. 그 외에 뭐 안녕 뭐 이런 것들도 더 있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으로. 근데 탄산칼슘 석회암이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둘 다 석회암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고생대 이쪽은 강원도 태백인근이라든지 충북, 단양이지 이런 쪽이 중단양 뭐 이런 쪽이 고생대 놈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대 퇴적암 지대가 됩니다. 근데 이 고생대 퇴적암 지대를 보니까 삼엽중화성이 보인대요. 삼엽중은 물속에 살았을까요? 물 밖에 살았을까요? 물속에 살았던 놈들입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산 꼭대기 올라와서 죽어서 화성이 됐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고생대 때는 이 동네가 처음에는 물속에 있던 바다에 있다가 이후에 융비됐거든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 중생대는 어떻습니까? 한데요. 중생대는 주로 남해안 지방입니다. 그래서 경남 고성에 보면 공룡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남해안 지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룡 물속에 사는 놈을 공룡합니까? 물 밖에 사는 놈을 공룡합니까? 물 밖에서. 물 밖에 육지에 사는 놈들을 우리는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해안에 보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찍혔어요. 발자국을 찍을 때 자갈밭에, 모래밭에, 진흙밭에 언제 찍어야 발자국이 나올까요? 진흙밭이죠. 진흙이 굳어지면 쉐일 진흙이 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생대 퇴적암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제주도에
수월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월. 수월봉. 이 제주 수월봉은 화산재가 쌓인 응해암지대입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화산재가 쌓인 응해암지대가 이 제주 수월봉입니다. 선생님 가봤을까요? 안 가봤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응해암은 수월봉에서 가야 수월 아니에요? 그렇죠. 정리하십시오. 강윤 태백인가요? 강원도 태백 충북 단양 지역. 됐습니까? 네. 자, 다음 이거다. 변성함이네요. 이 변성함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제 변성이 된다는데 이 변성의 주된 이유가 열에 의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까? 아니면 주로 압력에 의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까?예요. 실제로 압력 플러스 열까지 더 있는 겁니다. 주로 열에 의한 거라는 것은 마그마가 쓱 들어와서 관입되어서 마그마에 관입되어서 그 마그마의 열로 인해서 마그마가 접촉한 부분에서 열받아가지고 광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접촉 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압력을 받는데요. 압력은 조금만 여기서 압력 받을까요? 아니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압력을 받을까요? 넓은 지역이요. 아니, 넓은 지역에. 그래서 인천시, 인천광역시 하잖아요. 광역이라는 것은 넓은 광자 지역. 그래서 광역 변성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접촉 변성이 누구 있습니까? 하는데요. 쉐일이라는 놈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그 쉐일 주변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요. 그래서 콤펠스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콤플스. 예. 자, 퇴적함은 풍화에 강할까 약할까? 퇴적함은 강해요. 약하죠. 아, 약해요. 퇴적은 약해요. 오. 근데 이렇게 광물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졌다면 훨씬 더 단단한. 그래서 화성암과 퇴적암은 풍화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변성암은 상대적으로 풍화에 훨씬 더 강해요. 물론 화성암 중에서는 심성암은 상대적으로 풍화에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풍화가 좀 더 강하다면 심성암 쪽과 그리고 변성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 변성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으면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외에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을 둘 다 얘기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사암이 변성자에 왔습니다. 자, 사암할 때 이 사자 뭐라고? 모래사.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의 주성분을 보니까 석영이 있죠. 석영 주성분은 SiO2 이산화규소예요. SiO2 이산화규소, 규소는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한자어로 썼잖아요. 이해했어요? 철 이런 것들은 한자로 썼죠. 왜냐면 동양권에서도 옛날부터 많이 썼던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런데요. 실리콘 규소는 동양권에서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이 규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게르만인 조매경 해석하는 이런 것들은 동양권에서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외국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이해됐어? 네. 그럼 이 규자 실리콘은 어떻게 씁니까? 하는데요. 돌석변에 흑토 이렇게 해서 규소 규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해했어? 돌에 많고 흙에 많은 지각에 제일 많은 성분 중에 산소 규소하잖아. 규산염
주사님 방문하잖아. 주소 규자예요. 그래서 사암이 변성자를 받으면 규암이 만들어집니다. 규암. 석회암이 변성자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대리암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이런 변성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오랫동안 풍화에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석함부에 대해 변성암들이 남아있습니다. 지리산인데요. 인천 앞바다에 베이작도가 있습니다. 백령도가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 고봉산문도. 특히 대이작도에는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남섬 한 22억 년 된 건데요. 이게 남아있습니다. 기껏 몇십만 년 된 놈들에 비하면 22억 년이요? 아주 풍화에 닳고 그래도 남아있는 거죠. 대이작도요? 대이작도. 대이작도. 인천 앞바다에 있습니다. 옹주군 대이작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명들은 여러분 나중에 검색하셔서 또는 뭐 아까 말했지만 1박 2일 같은 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게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죠. 나중에 여기 보면 고생대 중생대의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게 이제 채석강 전북 부안 쪽에 그런 것들이 있고 합니다. 이해나? 그렇다면 이 변성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뭡니까 하네요. 특히 압력을 받았을 때, 이 압력을 받았을 때 압력방향과 수직한 방향, 수직하다 하는 수학적 기호입니다. 압력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광물들이 압력방향에 수직하게 재결정화가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염리라고 해요. 염리. 식리는 과거 해수면과 나란했다면 염리는 들어온 압력방향과 맞에 수직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압력이 있다 보면 습곡작용도 만들어집니다. 즉 지층이 이렇게 휘어있는 습곡. 그래서 습곡이 이렇게 휘어있으면 쟤네들은 압력을 받아서 저렇게 휘어져 있구나. 어쩌면 광역변성을 받은 암석들이 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것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변화되고 이 부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고등학교 내용인데 왜 당신한테 가르칩니까? 주변 교회과 선생님들 여행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지 과학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어떤 지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습곡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이 있고 흙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안쪽의 상황을 잘 못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라뱃길 있잖아요. 아라뱃길은 돌덩어리를 일부러 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석이 눈에 확 띄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라뱃길 쪽에 자전거 타고 한번 지나가시면 거기에 보면 온통 습곡이 되어 있는 지형들도 보이고 단층들도 보이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저 지층은 왜 저렇게 휘어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나 아라뱃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습곡 단층 이런 지형들 많이 보면서 내 여기에 대해서 지구학적인 지식을 좀 더 높였어요 하면서 한 줄 써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도 자기소개서라든지 또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심취해서 연구 좀 해봤습니다. 문헌도 찾아봤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암석도 사진 채취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표본도 얻었습니다. 실제 돌을 한 번 들고 나오는 건 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관장하는 아라뱃 관장하는 그런 쪽에 전화 걸어서 내가 여기에 암석 샘플을 좀 한번 좀 가지고 싶은데 되냐 허락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로 돌덩어리들이 굴러다니는 거라서 큰 허락이 아주 안 돼요. 돌덩어리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알겠나? 그리고 사암, 모래, 사자, 석영, SO2, 규소 이런 말을 그래서 글을 잘 이해해달라고 하는 이유로 알겠어? 그리고 이 글자들을 보니까 서로 연관되는 글자들이 된다는 거야. 영어화됐다, 한자화됐다. 알겠어? 그리고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두 글자로서 돌에 크게 얼마나 많겠냐는 그런 뜻이죠.
화성암, 마그마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화강암은 꽃화자예요. 알겠어? 정해라.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랬습니다. 누구요? 산암. 성암. 상암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들이 풍화되어서 퇴적물이 만들어졌네요. 이 퇴적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뭐죠? 퇴적암. 퇴적암이 되겠죠. 퇴적암은 풍화 칩시가 안 맞을까요? 맞죠? 맞죠.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죠. 변성작용을 받았습니다. 뭐가 된다고? 예, 변성암이 되어요. 그럼 변성암은 퇴적물이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리고 이 변성암들이 또 지구 내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마그마로 녹아나갈 수 있겠네요. 퇴적암도 마그마로 녹아나갈 수 있네요. 경우에 따라 화성암이 또 녹아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석들은 서로 순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페이지 37쪽에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37쪽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희 지금 몇 분이니? 지금 43분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구라는 시스템을 봤잖아요. 그죠? 지구라는 시스템은 외부와 물질 교환이 있다 없다? 없었죠? 네. 외부와 물질 교환 없었습니다. 닫힌 개라고 했습니다. 다친 게.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외부와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에너지가 나가는 닫힌 개입니다. 그럼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지구계의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요. 카메라 이쪽까지 나오는지 한번 볼래? 안 나와? 여기까지 나와? 네. 자, 지구라는 지구계의 에너지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99.99% 이상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엔간한 현상들은 태양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이 증발되고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투하침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식물이 광합성하고 그걸 초시동물이 먹고 유시동물이 먹고 이런 엔간한 현상들은 태양 때문에 일어납니다. 차라리 태양에너지가 아닌 에너지원, 태양에너지가 근본이 아닌 에너지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겠습니다. 그렇죠. 태양주가 근본 아닌 에너지가 뭐 있는데요? 화산 터져요. 지진 일어나면 하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선물이 일어나게 하는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보다시피 화성암이 풍화 퇴적되는 퇴적물 이것들은 결국에 지구 이것들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증발된 물이 구름이 되고 비가 내려서 풍화하는 이것은 이것들은 태양의 근본입니다. 반면
열과 압력에 녹았어요. 뭐 또는 마그마 만드셨잖아요. 이런 과정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쌤 그러면 조력 에너지는요 밀사분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풍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말했지만 태양이 압도적이야 조력 에너지가 압도적이야. 태양은요. 태양이가 압도적이죠. 약간의 조력 에너지가 더 플러스 알파 됩니다만 이건 신경 쓸 거? 안 되죠. 없고요. 태양 때문에 일어나는 게 위쪽, 풍화, 침식, 운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알겠어요? 반면 변성자극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마그마를 일으키는 마그마를 만드는 것을 화성자극이라고 쓰는데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되겠다. 이해했어?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정도쯤 되겠네요. 정리